2021년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 토론회 스마트 정원 도입을 통한 학교 환경 및 학습 효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자장을 맡은 황진희 경기도의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2021년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 토론회 18번째 시간으로 경기도회가 함께 주최하고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경기교육 정책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의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영상에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을 올려주시면 토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염종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십니다. 정윤경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금재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장이십니다. 최갑철 안정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김우석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십니다. 네. 이혜영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님이십니다. 자, 오늘 오신 내빈 여러분들께 우리 김원주 의원님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정윤경 경기도의 교육기획위원장님이 오셨고요. 참석하셨고요. 장영국 경기도의 의장님과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께서는 오늘 일정이 있으셔서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장영국 경기도의회 의장님의 영상 축가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장영국입니다. 스마트 정원 도입을 통한 학교 환경 및 학습 효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숲이나 식물은 식량, 목재, 의약품 원료 등의 자원이기도 하고 탄소 흡수, 대기 정화, 심리적 안정과 휴식 제공 등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전해줍니다. 최근 도시가 커지면서 학생들이 자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또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이 나빠지면서 아이들의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스마트 정원 도입을 통한 학교 환경 및 학습 효과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학교 안에서의 원예 활동과 스마트 정원 조성 등으로 아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높여줄 다양한 방안들이 소개되고 실질적인 학교 활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학교를 위한 소중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황진희 부위원장님과 함께 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축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의 영상 축하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광역의회 의원협의회 대표 그리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의장 출신입니다. 박근철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1년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일환으로 열리는 스마트 정원 도입을 통한 학교 환경 및 학습 효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으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부위원장과 주제 발표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건국대학교 대학원 바이오 힐링 융합과 박신혜 교수님,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정명일 박사님, 우리 시드 주식회사 박공영 박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육 환경도 그에 발맞추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생태환경 교육 중 하나인 원예 활동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학교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원예 활동이 학생에게 정서적, 신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원예 활동은 집중적 향상과 창의적인 인성, 친화적인 태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채소류를 즐기게 되는 습습관까지 바꾸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정원 가꾸기 활동은 부수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학교 교육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 담당자,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도의원분들이 함께 모여 스마트 정원 도입을 통한 학교 환경 및 학습 효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아동, 청소년의 행복한 학교 생활과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오늘 토론회에서 도출된 대안들을 적극 경기도의 정책으로 만들고 내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론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철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육기획위원장 군포 출신 정윤경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스마트 정원 도입을 통한 학교 환경 및 학습 효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우리 도의회와 그리고 교육청의 담당 부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특별히 더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진희 의원님께서 자장을 맡아서 아주 시적절하게 꼭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토론회 주제 발표 맡아주신 건국대 대학원의 박신혜 교수님, 국립원예 특작과학원의 정명일 박사님, 우리 시드 주식회사 박공영 박사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우리 김명원 위원장님, 김용훈 박사님, 남희정 복지원예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주제인 스마트 정원은 제가 이제 9대 때 도시환경위원회에 잠시 있었는데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이제 환경을 이제 주로 이제 다루다 보니까 그때도 벌써 그 수경으로 재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게 스마트 온도 조절이나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 그 수경으로 그러니까 이걸 인삼이라고 그러나 인삼을 재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견학을 가서 참 대단하다 이런 걸 보고 왔었는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이 정서적이라든가 야외에서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실내에만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또 우리 아이들이 이런 푸르른 정원을 많이 바라보면서 공부를 한다면 정서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될 거라는 이거는 누구나가 요즘은 다 생각하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가 이 학생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학업 스트레스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 찾을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원예 활동을 통해 가지고 뭐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든가 집중력을 뭐 향신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고교 학점제를 또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예라는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아이들의 취미나 이런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진로 쪽으로도 아이들이 좀 학생들이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황진희 부위원장님께서 정말 시의적절하게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스마트 정원 도입을 통한 학교 환경 및 학습 효과 개선 방안들이 제시되기를 이제 바라면서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사안들을 저희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의논하고 학교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진 축사 정윤경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더 멋진 축사를 해주실 염정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나오셔서 축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축사 계획이 없었는데 또 전관예우로 해서 이렇게 축사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먼저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황진희 부위원장님께서 스마트 정원과 관련된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먼저 저는 황진희 우리 그 부위원장님 잠깐 자랑을 좀 드리면 저와 같이 오늘 또 토론자이시기도 한 우리 김명원 의원님과 함께 또 최갑철 의원님과 함께 부천 출신 도의원들이시죠. 저는 해보지도 못한 부천 시의원도 우리 황진희 의원님께서는 하시고 시의원을 거쳐서 이렇게 도의원으로 오셨습니다. 전반기 교육위원회 계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좀 하셨고 제가 전반기 대표 때 또 부천에서 또 토론회를 또 함께 진행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하여튼 경기 교육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경기 교육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실 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경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도 의욕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좀 펼쳤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정원박람회라는 것을 저희가 꾸준히 개최해 왔고 했는데 학교에 저희가 우리 아이들 우리 참 소중한 경기 교육의 자원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손잡고 전반기 때 학교 실내체육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은 미세먼지로부터 좀 보호하고 또 실내체육관이 있는 곳 없는 곳 차별을 두지 않는 교육 평등권 차원 또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 등으로 해서 큰 사업을 이뤄냈는데 이 스마트 정원 관련돼서는 또 새로운 버전 2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현재 대단히 중요한 환경적 요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우리 그 세 분의 발제자님들, 교수님, 박사님들, 토론자님들 토론을 통해서 사실 이런 토론회를 하는 게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는 우리 도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하지만 또 교육청 차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 대안 내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 황진희 부위원장님이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사업으로 좀 받아서 좋은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미력 하나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오시는 이금재 우리 국장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진 스마트한 훌륭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많은 내빈들의 축사를 또 했으면 좋겠지만 이것으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축사를 마치고 이제 토론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주제 발표를 먼저 듣고 개별 토론 및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호 토론을 마치면 경기도의 유튜브를 통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박신혜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박신혜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긴 한데 그동안 저희 대학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했던 연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아동 청소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를 이제 겪고 있다고 하고 또 저희가 그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상담 심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을 과거에 이제 어떤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 원회 부분은 이제 과거에는 생산 위주로 저소득, 저비용으로 다수와 고품질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이제 두었다고 하면 20세기 말부터는 이제 어떤 먹거리 위주의 원회가 아니라 건강과 또 삶의 질, 또 학습의 어떤 효과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는 사회 원회의 분야까지 이제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에도 이런 원회를 이제 교육과 또 건강에 적용한 많은 사례들이 이제 있는데요. 미국이나 또 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학교의 어떤 정규 교육 과정 안에 또는 방과후 프로그램으로서 이런 원회 활동 또 원회 교육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벌써 1990년대에 이제 한 학교가 하나의 텃밭 가꾸기 운동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 연구실과 또 그 국내외적으로 이런 원회 활동을 아동 청소년에게 적용했을 때 어떤 건강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총 6가지 측면으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원회 활동에 꾸준하게 참여했을 때 아동 청소년들이 신체적 측면의 건강 효과, 또 정신적 측면, 또 정신 생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또 교육적 측면 이제 효과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주요한 연구 결과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서울권에 있는 한 1,300여 명의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번 이 도시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미 도시농업을 학교 교육이나 또는 어떤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자연 탐구와 학습의 효과가 있다. 또 두 번째는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런 농업이나 원회 활동을 접했을 때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런 도시농업과 관련된 활동들이 학교 교육 안에서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그 중에서도 뭐 식물 심기나 수확하기 같은 또 이런 활동들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응답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체적 측면의 어떤 건강 효과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우리가 이제 수행하게 되는 신체 활동도 이제 운동의 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는 센티미터 또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표현을 하듯이 우리가 수행하는 어떤 신체 활동의 강도도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매치라고 하는 단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나 뭐 스포츠의학학회 이제 이런 데서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하루에 60분 이상 중간에서 고강도의 신체 활동을 꾸준하게 하면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참고로 하루에 30분 이상 중간 강도의 운동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원예 활동들, 텃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원예 활동들을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정도의 강도가 되는지를 한번 측정을 실제로 해봤는데요. 재미있게도 땅 파기부터 땅 고르기, 뭐 모종 심기, 물 주기, 또 수확하기, 잡초 뽑기 이러한 일반적인 이런 원예 활동들이 이런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주는 중간에서 고강도의 신체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저희가 이제 어디 뭐 헬스장이나 운동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잘 안 가긴 하는데 이런 텃밭에서의 뭐 한 60분 정도는 사실 금방 이제 갈 수 있어서 이 아이들이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학교 텃밭을 이용해서 이런 원예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 신체적 측면의 건강을 어릴 때부터 좀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번에는 이제 정신 생리적 측면에 한번 이런 식물을 통해서 아동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수학 문제를 풀 때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녹색의 식물을 배치했을 때하고 배치하지 않았을 때 어떤 뇌파 변화라든지 수학 문제를 얼마나 잘 빨리 푸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재미있게도 녹색 식물을 배치한 환경에서 초등학생들이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을 뇌파 측정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수학 문제도 더 빨리 풀고 정답률도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실제 식물과 또 똑같은 식물인데 이제 사진으로 이제 보여주고 또 조화로 보여주고 또 이제 식물이 없는 상태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처리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서도 실제 식물을 이제 바라볼 때가 초등학생들의 이제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활동들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뭐 만화 영화 보기나 책 보기, 그다음에 공놀이하기, 또 상추를 수확하기, 뭐 흙섞기 이런 활동들하고 또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상추를 수확하는 활동을 할 때하고 공치기 놀이할 때가 가장 집중력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아이들은 또 성인의 경우와는 식물에 대해서 좀 다른 반응을 보이는구나를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실 개발해서 학교 현장에서 적용을 그동안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어떤 식습관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실제로 교육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행동이 변화되면서 식습관이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원예활동 프로그램 안에서 영양 교육과 함께 이런 식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함께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몇 개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했더니 아이들이 뭐 채소를 안 먹던 아이들이 채소를 먹게 되고 특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당근 같은 거를 전혀 안 먹던 학생들이 실제로 씨앗부터 수확까지 이제 해본 당근을 한번 맛보게 되고 또 실제로 이제 텃밭에서 막 수확해서 이제 먹게 되면은 맛이 이제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이제 훨씬 또 맛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이런 식습관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주먹구구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이론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특히나 이제 채소 선호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제 특별히 만들어서 또 적용을 해봤는데요. 정규 이제 초등학교 교육 시간에 진행을 하였는데 여기서도 이제 채소 선호도도 증가하였고 이런 어떤 식물에 대한 공포감, 뭐 자기 효능감 이런 부분에서도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뭐 정서 함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특히 요즘 같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어떤 또 특히나 이제 코로나19까지 같이 이제 복합이 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텃밭 활동은 학교 내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이제 됩니다. 또 창의 인성을 위해서 이제 미술과 융합을 해가지고 또 실시를 해봤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재미있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요. 이런 원예 활동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여러 교과 과정과 함께 융합해서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럴 때 또 더 시너지가 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변화된 게 이제 학교 현장에서 코딩 교육이라는 것이 의무 교육이 되면서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들을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받지 못했던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들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받게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현장에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직 그런 커리큘럼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또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이제 전문 강사들이 또 선생님들이 좀 부족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있습니다. 해외에도 뭐 미국과 유럽 또 중국 이미 이런 코딩 교육이 활성화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이런 교육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고 이제는 영어를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코딩을 공부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까지 이제 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현재 이제 교육 과정에 맞춰서 이런 식물과 코딩을 융합한 이런 교육을 한번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은 플랜트 플러스 아두이노라고 해서 이제 플랜트이노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식물과 코딩을 융합한 이제 이런 교육 과정들을 이제 개발을 해보게 됐고요. 초중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이나 농업인들 중에서도 이런 스마트팜에 대한 전혀 이제 관행 농업만 하다가 스마트팜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으신 분들에게 좀 그런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플랜트이노를 직접 했을 때 또 아이들의 어떤 이제 뇌파나 이런 상태들을 또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 이제 이런 그 코딩과 식물을 융합한 이런 것들을 같이 만지고 작동을 시킬 때 아이들의 어떤 뇌 그런 쾌적도나 또는 집중력이 매우 높아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들은 사실 지난 한 3년 동안 이제 여러 현장에서 많이 적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이제 기업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이런 스마트팜 교육 내에 이제 플랜트이너 교육을 이제 같이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정규 이제 수업 시간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는 아이들이 어떤 코딩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좀 더 식물과 함께 재미있게 이렇게 접할 수가 있게 되고 동시에 진로 교육까지 같이 연결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식물을 키우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물 주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일반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플랜트이너라고 하는 식물과 코딩을 융합한 교육에서는 자동으로 물 줄 수 있는 화분을 개발을 하고요. 또 이제 물고기와 식물을 같이 키울 수 있는 이런 자동으로 키울 수 있는 아쿠아포닉스도 개발을 하고 또 이제 화분이 조명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물이 부족할 때 빨간 조명이 들어오는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쪽에서 이제 가르치고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동안에 이제 기존의 코딩 교육에서는 뭐 로봇이나 자동차를 움직이는 정도에 그쳐서 학생들이 좀 이제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교육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제 스마트 화분을 만든다거나 이제 이런 교육들은 실제 이제 집에 가져가서 또 코드를 바꿔주면서 지속적으로 그 화분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교육의 연장이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예 활동의 어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건강 효과는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검증을 해왔고 또 물론 추가적인 연구들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런 원예 활동에 대한 효과가 그래도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들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활동이 좋아야지 참여를 하게 되는데 공부하는 것처럼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정말 스스로 원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 식물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이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흙을 만지고 식물을 만지고 하는 그런 그 수업 시간에 그런 포인트에 그런 어떤 경험을 식물과 함께하는 경험을 할 때가 굉장히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그런 정서적으로 큰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원예 활동의 좋은 점은 타 교과와 융합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신혜 교수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정명일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가의 정명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제목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한 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그린스쿨, 스마트 수직 정원을 어떻게 함께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그린스쿨의 개념과 적용 기술, 맞춤형 수직 정원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식물의 미세먼지 저하 효과는 그간의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순서대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 환경이죠.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현대도시는 아마 이러한 것일 겁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스모그 낀 도시, 미세먼지, 쓰레기, 오수, 폐수, 자동차 매연이 가득한 도시. 저희는 어릴 때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라는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즐겨 불렀습니다. 자라는 어린이에게 잃어버릴 자연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의 아마 최대의 난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좀 더 자연과 가깝게 해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고향의 봄을 돌려주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가 한번 개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린스쿨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린스쿨, 그린오피스 개념이라고 하면 이미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친환경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를 절감한 쪽으로 모든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그걸 떠나서 진짜 녹색의 정원을 아이들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그린스쿨의 개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한 현재의 문제, 환경적 문제가 되어 있는 미세먼지 또한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라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하나의 꼭 미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걸 효과적으로 녹색 자연과 미세먼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좁은 공간에서 수직 정원을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이죠. 세계 환경단체 이런 데서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불행하게도 180개 중에 173위였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에 가까이 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환경 문제에서는 후진국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좀 저희가 바꿔나가야 할 하나의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173위가 아닌 3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미세먼지 각종 안 보이네요. 저희는 그러기 위해서 정부 부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률 가운데에서도 학교 현장에 대해서는 학교 등의 공기 정화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수목 및 공원 조성을 한다든가 이러한 법적인 그런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거들은 사실은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추구하는 그린스쿨 개념이란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부피 2% 정도의 식물을 교실 내로 넣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됨을 주는 그런 그린 인프라가 갖추어진 교실을 만들어 가자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 공기정화 식물을 2% 정도 교실 내에 넣는데 이 2%라는 건 어디서 나왔느냐? 저희가 10여 년간 연구한 결과로 해서 실내의 공기정화는 건 주로 VOC입니다. 저희가 새집이나 이런 데 갈 때 따끔따끔하게 하는 벤젠이나 톨루엔이나 이런 것들,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그런 원인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데 식물을 1%에서 2% 넣을 때까지 기하급수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며 2%가 넘어가면은 그 효과가 반감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으로는 약 2% 정도 넣자. 그 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을 30%로 봤는데 이건 국가적인 목표입니다. 저희가 환경에서 장기적으로 미세먼지를 30% 줄이면은 쾌적한 환경이 된다는 국가적인 목표에서 30% 정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수직 정원은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효과를, 교육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환경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방법으로 함께 하고자 해서 식물과 사람과의 관계를 좀 맺어주는 것. 그 다음에 유지 관리 기술도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이나 관리자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렇게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다 하는 의미에서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수직 정원의 개념도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모든 식물은 식물의 잎에서 증산작용을 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식물 자체에서 효과를 나타내고요. 이 부분이 새로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거 보면은 주로 뿌리 부분에서, 토양 부분과 뿌리 부분에서 미생물에 의한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지상부에서 60%, 지하부에서 한 40%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런 효과를 충분히 이용해서 식물을 통과해서 뿌리층과 토양층과 물층과 이런 걸 통해서 걸러진 공기를 깨끗한 환경으로 다시 되돌리는 이런 순환적인 어떠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있고요. 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이들의 학습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소음인 그런 여러 가지 기계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러워진 공기를 깨끗하게 여러 가지 층을 통해서, 필터를 통해서 안으로 정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미 VO 실험을 통해서 톨루엔이나 그다음에 벤젠이나 뭐 이런 것들의 저감을, 자일렌이나 이런 것들의 저감 효과에서 약 50%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충분히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성의 공기정화 시스템의 구조 및 도면을 저희들이 그려놨고요. 여기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외부 공기가 미세먼지 토탈이 30 마이크로그램 있을 때 실제적으로 바이오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공기는 약 5 마이크로그램으로 상당히 굉장히 감소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은 한 70% 정도, 50% 이상의 어떠한 정화를 보이는 강제 순환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전에 설명한 같이 포름알데히드나 톨루엔이나 이런 것도 50 내지 60% 정도를 2% 정도 될 때에 감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는 그 기구 앞에서는 실제적으로 7, 80% 정도의 정화 효과가 있지만은 교실이라는 넓은 공간을 봤을 때는 약 25% 정도의 저감 효과가 있고, 이걸 조금 더 수치를 늘린다면은 30%는 무난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포름알데히드, 톨루이드는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디다 그러면 학교에다 배치할 건가? 그래서 식물은 광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문 옆쪽에 교실의 벽면에다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하는 것은 대부분 다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7년이죠. 그때 미세먼지가 많이 문제가 됐을 때에 우리는 학교 현장에 뭘 보급했냐면은 공기청정기부터 보급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환경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CO2가 발생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조금씩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만든 시스템과 실제 바이오 필터,
저희들이 식물 공기 청정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비교하면은 이산화탄소는, 식물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저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기계적 필터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휘발성 유기화물도 아까 같이 벤젠이나 톨루엔 같은 이런 것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요. 기계적으로는 그와 같이 아주 미세한 것들은 사실은 걸러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부 걸러진다고 하지만은 그런 것에 대한 효과가 식물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미세먼지는 기계적 필터가 훨씬 우수합니다. 왜 그러냐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우수하다. 이건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발표했던 박신혜 교수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상대적 습도, 정서적 안정감 이런 것들은 기계적 필터가 결코 줄 수 없는 그런 효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맞춤형 수직 정원을 현장에서 어떻게 만들 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함께 학생들과 함께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간에 최적화하도록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관리하기는 관리하기 좀 쉽게 그렇게 만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면목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약 8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교실을 정해서 2년간의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같이 해본 사례인데요. 이와 같이 설치를 먼저 교육을 합니다. 식물의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체 디자인을 만듭니다. 디자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꾸밀 건가, 그 다음에 식물을 준비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물, 공기정화 효과가 좋은 식물을 하고, 그 다음에 잘 거기다 끼울 수 있게 포장을 해서 자기가 맞는 정원의 스타일로 끼우기만 하면은 식재가 완성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아이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함께 협력해서 어떻게 만들 건가, 공기정화 효과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서로 간에 해서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린 스카우트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그런 그린 스카우트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걸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초대장도 좀 보내고 해서 함께 직접 자기들이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교실 정원은 누가 만들 건가? 자기가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 때 실제 무엇을, 식물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어디에 환경 측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식물의 종류별로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가 학습을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들이 거기에 맞는 시스템에 맞게 설계해서 넣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직접 한번 도면상을 해보는 것이죠. 완성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쉽게 학교 교실 내에서 설치해진 모습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실제적으로 다른 학급에서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거길 들어와서 실제 자기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 관리는 저희들이 이제 수직정원의 교육 과정을 주에 1회씩 15차로 이렇게 했습니다. 15차로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아이들에게 교과 과정과 연계되는 그런 학습을 만들어서 실제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이 끝난 아이들은 관리에 투여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실제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학교 수직 정원을 이렇게 만들 때 시간당 제거 효율이 PM2.5 같은 경우는 12 내지 25% 정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PM10, PM2.5 정도인데 PM2.5는 초미세먼지 정도에 속하거든요. 근데 우리 건강에 가장 나쁜 것은 초미세먼지입니다. PM10은 더 많이 절감되지만 PM2.5도 보통 12 내지 25% 정도. 식물을 그대로 놨을 때는 12% 정도 되고요. 그걸 강제로 순환을 시키는, 공기를 순환시키면 25%까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실 내의 공기를 효과적으로 정화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적정량 안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환경의 가치관, 그린스쿨에 참가한 학생들과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환경적인 어떤 자연 환경적인 교육 태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린월을 설치해 놓고 학교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 간에 효과를 조사해 봤습니다. 파란색으로 하는 것들이 수직 정원을 조성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이 수직 정원을 조사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여기 보실 때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이 모두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실 내에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붉은색인 수직 정원이 미조성된 학급에는 미세먼지가 그대로 있지만은 실제 수직 정원을 조사한 것은 급속히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활동은 저희들이 TV 홍보나 이런 거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고, 성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민간 협력, 그 다음에 부처 간 협력, 부처 간은 이제 교육부나 환경부가 되겠죠. 그런가 협력에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학 협력을 통해서 실제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해서 실제 판매가 되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효과들을 저희들이 8개 학교만 그는 게 아니고 이제 보급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요. 2020년과 2021년에 저희들이 2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작년도에 14개, 금년도에 13개에서 27개 누적으로 되고 있고요. 학교당 개소당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실제 사업 대상 시군은 2021년에 용인, 평택, 양주 이게 경기권이 되겠고요. 원주, 청주, 부여, 순창, 나주, 포항, 거제, 인천, 강화, 광주 지역 등에 시범적으로 한두 개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도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할 거고요. 실제 수직 정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식품부, 그 다음에 산림청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아마 해나갈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국적으로 확산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럴 때에 실제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관련 산업, 그 다음에 화해류의 어떠한 소득이나 이런 화해 농가의 소득이나 이런 그 증가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여기에 발맞춰서 정말 효과 있는 헬스케어 식물을 선발하는 쪽에 연구를 진행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식물의 미세먼지 제거 효과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실험실 장면인데요. 미세먼지 같은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험용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일정 공간에 확산시킨 다음에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를 하면은 입자가 큰 PM 정도의 입자는 다 가라앉게 됩니다. 그 다음에 PM 2.5 전후에 입자가 남게 되는데, 그런 입자를 일정한 농도로 식물이 들어있는 케이지에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별로 저감량을 측정해 내는 거고요. 단일 식물별, 그 다음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들의 효능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식물별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잎이 다양한데 잎 중에서 주로 침엽수류, 여기 같은 백송이랄까, 그 다음에 금송이나 백송, 소나무용 종류가 실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좀 많이 흡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넓은 잎이 미세먼지를 많이 흡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좁은 잎이 미세먼지를 많이 흡수하고, 잎의 뒷면을 보면은 실제 기공도 있습니다. 기공은 약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이 되는데요. PM 2.5가 2.5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기공으로 흡수를 일부 하고요. 일부는 표면에 붙어서 그것들이 이제 습도나 이런 것들과 저기에서 제거해서 떨어지는 그런 작용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잎 뒷면에 잔주름이 많은 곳에 많이 붙여가기 때문에 그런 식물들이 좋다. 그 다음에 왁스층이 발달한 식물도 좋다.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남천과 같이 뒷면에 잔털이 많은 것들은 잔털과 잔털 사이에 자기장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흡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덜하는 그런 작용을 해서 식물별로 특색이 좀 다르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우수한 식물들은 저희들은 해마다 몇 종씩 저희들이 선발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2017년, 2018년 하는 건데 주로 율마나 그 다음에 박쥐란 소철 종류, 백냥금 종류, 파키라 종류 이런 종류들이 효과가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 살아 있어도 저희들이 주로 호주에 있는 멜버른 대학인가요? 제가 대학을 다녔는데 거기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코웍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실제적으로 주변의 미세먼지하고 실제 공기청정기가 가능한 액티브 그린월을 설치했을 때에 효과적으로 미세먼지가 저감하는 것들을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동일한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시험의 연구 결과를 나타냈다. 주변보다 약 42.6% 정도의 어떠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들을 저희한테 와서 발표를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중국과 공동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쪽 대학에서 중국과 같이 하는데 중국의 한 대학의 도서관에 설치하지 않은 것 설치한 곳의 효과, 파티클, 그러니까 미세먼지 크기별로 효과를 이렇게 측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입자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기가 보면은 개별 식물에서 처리 당시의 미세먼지 입자고요. 그 다음에 4시간이 지난 거면은 굉장히 식물이 많이 흡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시스템을 만들 때에는 실제 처리할 때보다 4시간 후에는 더 많이 흡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화하는 것들이 더 효용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고요. 실제 아까 같이 이것은 뭐 외국의 논문에 저희들이 투고했습니다마는 실제 잎뿐만 아니라 지하부에서 뿌리 부분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약 한 48% 정도는 저감을 한다. 그것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원인 물질에 되는 VOS, 벤젠이나 톨루엔이나 자일렌이나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거다. 그래서 뿌리까지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 그린월 시스템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식물의 미세먼지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는 보면은 입의 흡수차계에서 저감하는 것들, 입의 왁스층, 털 등에 흡착하는 이런 방법과 기공에 의해서 저감하는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정기적 현상에 의해서 음이온이 식물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미세먼지는 양이온을 띠게 됩니다. 그게 결합했을 때에 그 제거되는 이런 것들이 현상이 많은 건데 그런 것들도 식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원이 되는 그런 물질은 식물이 굉장히 많은 효과적으로 저감한다는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존 본사 건물 앞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본사에서는 식물원과 같은 사무실을 만들려고 노력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도심 속에 자연을 닮은 공간을 어떻게 가능성 있게 만들어 갈 건가. 여기에서 보면은 현대 사무실에 무엇이 빠졌는가. 우리는 잃어버린 요소가 바로 자연에 있음을 발견했다. 직원들을 자연과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과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만든다. 사회학자 한 분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 사무실에 그런 사무실에 일반 사무실고요. 한 사무실은 그 사무실에 식물 화분을 몇 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한 사무실의 직원은 1시간에 한 번씩 들락날락 화장실을 간다든가 했는데 식물을 집어넣은 그런 사무실의 직원은 1시간 20분, 15분 내지 20분 정도, 15분 내지 20분 더 있다가 들락날락 한다든가 이런 거 했습니다. 업무의 집중도가 조사했을 때 약 23%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라는 아이들에게 그죠? 공부하라 이런 말 한마디보다 시장에서 화분 하나를 사서 책상 위에 가만히 얹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23% 정도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과 짧은 시간 오늘 20분 동안 만났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좀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과 그렇게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정명일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박공영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대의 박공영입니다. 경기도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스마트 정원 도입을 통한 학교 환경 및 학습 효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에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특히 황진희 의원님 또 김명훈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정원을 배달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주로 이런 정원을 배달하거나 아니면 수직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박신혜 교수님께서 학습 효과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또 정명일 박사님은 연구를 통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미세먼지를 낮추고 하는 것까지 오늘 말씀 주셨고요. 저는 현장에 납품하고 또 설치하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직정원, 우리가 수직정원 그러는데요. 수직정원은 도시의 건물이나 구조물에 식물을 입힘으로써 그 디자인적인 식재를 하는 방법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물이나 온도, 비료, 빛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관리하게끔 해서 스마트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수직정원 건물과 특히 도시의 경관적 디자인적 요소는 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심미적 행복감, 또 열섬 현상, 지구 온난화라든지 공기 정화, 미세먼지 등 환경적 문제들을 저감하는 한편 다양한 효과의 그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생태적인 수직정원으로 제가 학위를 받았는데요. 컨테이너에다가 식물 수직정원과 지붕 옥상정원을 해서 얼마나 차이를 내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평균 온도, 실내 온도가 일반적인 경우는 2.1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정원을 했을 때와 하지 않은 그 구간을 봤을 때 평균 2.1도고요. 높을 때는 최대는 6.1도씨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습도 또한, 그러니까 온도도 마찬가지고 습도도 마찬가지고 수직정원을 하게 되면 이 건물의 온도 편차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와 최고가 낮아져서 그것들에 대한 효과가 쾌적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건물 외벽에도 저희가 적외선 촬영을 해봤을 때 이런 그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그 외부 평균 온도는 22도 정도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내의 남쪽 벽면의 그 온도를 측정했을 때는 11.3도 정도가 낮게 나오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직정원만 가지고도 그 우리가 열섬 현상이라고 표현하는 그 여름의 복사열 이런 것들을 확실히 도심의 복사열 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공원을 배달합니다라고 해서 2019년부터 버스 정류장 또 그다음에 그 광장 그다음에 또 건널목 이런 데다가 그 빛을 가리는 8호선은 물론 이런 그 스마트 가든 형태의 박스 가든 컨테이너 가든을 배달하고 그것들로 하여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10곳에다 진행을 했고요. 2020년에 16곳, 21년 올해는 8곳인데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서울시에 100군데의 스마트 가든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군데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합치면 108군데의 이런 배달하는, 그러니까 인공 지반 위에 그 식물을 도입하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데요. 인공 지반이라고 하는 데다가 빗물을 받아서 어떻게 식물을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저희가 해봤는데요. 옥상에 7개의 컨테이너에다가 옥상에 그 물 높이를 다르게 하거나 식물을 적용하는 그 면적을 좀 다르게 해서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온도 저감 효과를 본다고 그런다면 그
옥상 정원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벽면만 했을 때는 아까 2.1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옥상 정원에 빗물을 받고 그 위에 설치하게 되면 평균 3.7도씨 정도 낮추게 되고요. 또 아예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는 5.2도씨 정도 평균, 그 다음에 최대로는 12.8도씨 정도가 차이 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 수질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 부족 국가인데요. 보통 우리가 비가 가장 안 오는 때가 5월 말부터 6월 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물이 부족한 상황을 보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나라에 있는 사계절이 뚜렷한 식물들은 5월 20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가장 정발산을 많이 하는, 급성장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물 높이를 어느 정도 했을 때 여기 0에 도달하는, 그러니까 빗물 플러스하고 그 정발하는 마이너스를 합쳤을 때 0의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게 30cm 정도, 지붕 같은 경우는 30cm 정도의 물 높이를 가지면 연평균 강수량을 모두 도시 내에서 순환 가능한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 식물들은 20에서 30cm 정도의 물을 저장하는 공간을 두게 되면 그 식물들이 물을 주지 않고도 연중 살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물을 받았으면 그 물을 어떻게 식물한테 공급할 것이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동적으로 식물한테 공급되는 그런 높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토양심지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부주포라든지 이런 걸 통이 아니라 토양심지만으로 했을 때 얼만큼 올려가는지를 실험한 결과입니다. 10cm, 지름 10cm의 토양 심지를 했을 때는 1m 높이까지는 성육이 가능하고요. 또 50cm까지 했을 때는 2.5에서 3m까지도 물을 펌핑해 올리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이제 움직이는 정원 시스템의 기본적인 건데요. 이 오아시스라고 명칭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큰 나무부터, 이건 48년 된 그 큰 나무입니다. 꽃들이 이렇게 탐스럽게 달았는데 1년에 물을 한 번도 주지 않는 이런 게 되겠고요. 옥상은 전체적인 통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강장이라든지 콘크리트 바닥 위에는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말 자체가 옮길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넣었을 때 옥상에도 또 광장에도 실내에도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직정원은 이제는 일반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직정원은 이제 일반화되었는데요. 서울의 남산 1호 터널이라든지 수원시 환경사업소, 그다음에 서울시 중랑 나들이 공원 등, 그다음에 보건소라든지 뭐 화장실 건물이라든지 박미사랑 공원 이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건물 외벽에 대한 수직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상황들입니다. 그다음에 저기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서울 광장에 7m 높이의 꽃탑도 저렇게 수직정원처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배치를 했고요. 부천대학교라든지 인천 터널 앞에도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가든 이렇게 해가지고 산림청에서도 지금 우리 진흥청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도 어떻게 산림청에서 이제 스마트 가든이라는 형식으로 도시로 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0개의 예산을 들여서 약 100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 들여서 지금 학교라든지 아니면 기업 사무실 또 관광소의 사무실 등에 지금 스마트 가든을 설치를 시작을 했고, 이런 사례들은 이제는 아까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결시키는 그 프로그램은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박사님들이 해주실 문제고, 저희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우리 환경에 맞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는 스마트 가든 그게 시범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도 콘크리트 블록 회사의 사무실에 설치해서 효과를 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빗물을 이용한 우리가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광장이라든지 이런데, 그다음에 학교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보행로에 물을 주지 않고 연중 식물이 살 수 있는 컨테이너 가든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여름철에 아주 더운 도로라든지 또 정류장 이런 데도 설치를 해서
그 쾌적함과 동시에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과 관련된 것들도 아까 우리가 이제 수직 정원 쪽만 많이 봤는데 도시농업 쪽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심거나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물주기거든요. 이걸 한번 심어 놓으면 물주기는 따로 관심을 안 가져도 물이 적절하게 식물한테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섬에 주로 많이 요즘 설치하고 있고요. 버스 정류장이나 또 교통섬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각 구청의 대부분이 이렇게 최근에 많이 도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계절, 겨울에도 이거는 잘라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계절, 겨울용으로도 지금 침엽수들이 다 함께 심겨지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게끔 이렇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중면 사무소라든지 원미중학교, 범박고등학교, 오늘 부천 의원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부천 걸 사진을 좀 넣었습니다. 부천 소사고등학교 이런 데도 이미 실내에 일부 들어가고 있고요. 그 서울정원, 그러니까 서울식물원이나 이런 데도 지금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한다고 그런다면 실내도 수직정원과 또 바닥에 이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돼야 좋겠다. 그 다음에 학생들과 특히 할 때는 학생들이 직접 수직정원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인공적인 그 기술과 그게 너무 결합 잘 돼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이후에 참여율이 조금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평면에 했을 때 평면에 직접 심고 흙에다 직접 심고 하는 방식은 또 평면에 저렇게 박스나 이런 걸로 컨테이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저는 지금 여기 경기도 의회니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 내외부 수직 정원은 물론이고 또 빗물을 이용하는 이런 컨테이너 정원은 물론이고 아쉽습니다만은 경기도가 가장 정원 부분이 또 도시농업 부분이 가장 빨리 시작했고 전국을 주도했던 그런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담 팀이 전담 부서가 생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아까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들도 그것들을 움직여 갈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인적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담 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공영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참가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셨던 박신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바이오힐링 융합과 교수님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셨던 정명일 국립위원회 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박사님 소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박공영 우리시드 주식회사 박사님이십니다. 다음은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훈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박사님이십니다. 남희정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복지원예사이십니다.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주제 발표를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10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용훈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박사님이십니다. 네, 본 토론에서 이제 주제 발표하신 교수님,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 정원에 관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워낙 이제 많은 이제 교수님과 박사님께서 스마트 정원에 관련된 사례들이든가 교육 방법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제 본 토론에 대해서 좀 그 스마트 정원을 도입한다면 몇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이제 스마트 가든이라는 사업으로 지금 스마트 정원과 비슷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공공 시설이라든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이제 휴게 공간을 이제 조성을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선 효과뿐만이 아니라 교육적 장이 될 수 있는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토론회에 있는 그 학교 환경 및 학습 효과를 위한 스마트 정원 도입은 이러한 그 휴게 공간뿐만이 아니라 교육에 관해서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도입하시고자 하는 스마트 정원을 과연 학교에서는 어디에다가 조성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학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교실이라든가 교과 교실, 그다음에 지원 교실, 그다음에 특별 교실 이런 등으로 이제 공간을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학생이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지원 시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홈베이스라든가 학생 휴게실 이런 공간이 될 수 있고요. 앞에서 그 정명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시범 사업 중에 벽면형 녹화 사업이란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교실에서 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정원의 가든의 유형이 많이 도입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산림청에서 시작하고 있는 스마트 가든의 뭐 혼합형이나 아니면은 큐브형 등이 아마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과연 유지 관리는 누가 하는가? 자, 아까 여러 이제 교수님과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듯이 이제 학생이 참여하거나 이제 학교 내에 이제 시설을 관리하고 계시나 선생님이 이제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학교는 일반적인 공공시설과는 다르게 여름철과 겨울철에 방학이라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 기간은 거의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의 여건이 아마 최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스마트 정원이나 벽면형이나 이런 조성을 했었을 때 그 기간에 식물이 고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학교만의 특별한 그 매뉴얼이 좀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요즘에 특히 경기도에서는 그 경기도 시민정원사라는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시민정원사를 활용을 해서 학교라든가 아니면 이제 학교의 이러한 방학 기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교육적 관점에서 스마트 정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교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부 이제 시범 사업들은 이제 조성을 다 해주고 그걸 이제 유지 관리하거나 아니면은 관찰하거나 그냥 관람하는 이제 약간 소극적인 방법의 이제 정원을 조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방법이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학교는 교실은 앞서 박혜신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정명일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 정원으로 갔으면 합니다. 특히 스마트 정원 중에서 이제 벽면형 같은 경우는 그 화분을 포켓 교환형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켓 교환형 같은 경우는 학생당 화분 하나 가꾸기 정도로 해서 실제적으로 원예 교육도 하고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관리 방법으로 이러한 교육적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 이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방학 기간에 이 화분을 집으로 직접 가져가서 집에서 집에서 이제 유지 관리하고 다시 개학이 되면 가지고 오는 방법 등을 활용해서 교육적감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꼭 지금 하고 있는 벽면형 녹화나 이런 것들 대부분 원예 쪽인 부분인데요. 실제로 스마트팜이라는 부분도 거의 유사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꽃이나 식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있는 채소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농작물도 함께 할 수 있는 함께하여 교육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훈 경기도 산업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박사님, 어떤 세 가지 종류를 지금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정원이 학습 효과에 좋은 기회지만 그 장소가 다양한데 특히 아이들의 교실에 이런 스마트 정원을 이렇게 들여서 아이들이 심신 안정이라든지 뭐 평정을 고려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 적당한 공간으로는 교실이 적정하지 않나라는 그런 제안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우리가 스마트 가든을 만들어 놓더라도 이거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은 경기도의 시민 정원사라는 각 지자체에 시민 정원사들이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도 시민 정원사들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지자체 학교들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이셨고요. 그다음에 교육적 관점에서 우리가 꼭 꽃이나 나무가 아니라 스마트팜과 같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채소, 과일 이런 것도 결합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남희정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복지원예사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원에서 남희정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그 교수님이나 박사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현장 전문가로서 오늘 이 자리가 앞에 말씀하시는 그 토론 내용이 되게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 전문가로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요즘에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원예는 현장에서는 원예 활동이라든가 원예 치료 무엇인가를 심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아이들에게 그런 정서적이라든가 사회 상호적이라든가 그런 활동이 주로였다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학교 안에 작은 텃밭을 이용해서 식습관을 개선하는 데 그것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그 학교 안에 있는 작은 땅을 아이들이 직접 갈고 씨를 뿌리고 관리하고 수확을 해서 그 수확물을 가지고 다양한 요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먹기도 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채소가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키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지 않았던 것들도 아이들은 쉽게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텃밭 활동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라든가 어떤 밭에서 있는 채소가 내 식탁까지 온다는 그런 유통 과정도 알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그런 변화 속에서 아이들은 식습관의 개선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변해서 요즘은 환경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접목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그 초등학교 전교생을 상대로 미세먼지 제거를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요즘에 날씨는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날씨가 뭐 좋아요. 근데 미세먼지가 많아서 나가지 못해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미세먼지가 뭐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미세먼지와 황사라든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던졌을 때 아이들이 각자의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마스크를 껴요, 환기를 시켜요, 다양하게 뭐 공기청정기를
키워요.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랬을 경우에 식물을 키워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아이들에게 스스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스스로 답을 하게 하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가 안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게 과연 안전할까? 미국의 환경부에서는 그 현대인의 그 건강을 위협하는 5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실내 오염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거의 90% 이상이 실내에서 활동을 하고 20-30km 정도의 그런 공기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그러면 친구들 바깥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실내에 있으면 또 어떤 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통해서 아이들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도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미세먼지 제거에 탁월한 그럼 이런 식물이 있어 하면서 식물의 아까 원리, 아까 그 앞에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식물이 공기 정화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미세먼지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제거가 되고 식물이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또한 이 식물이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소중하게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식물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요즘엔 거기에 더 플러스에 대해서 과학이라는 게 접목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직 정원 같은 게 있는데 많은 학교에서는 수직 정원이라는 게 있지는 않지만 제가 여태까지 활동한 그 학교 중에 한두 개의 학교 중에서 수직 정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화분에다가 식물을 심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교실 안에서 뭐 꽃이 되던 잎을 보는 관엽식물이든 아니면 그것이 뭐 텃밭 작물이든 해갖고 그 안에서 교실 안에서 그것을 키우고 그리고 얘가 물이 어떤 식으로 발생이 돼서 이렇게 식물한테 주는지도 아이들의 그 원리를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도 되기도 하고요. 요즘은 또 작은 그 코딩이랑 접목에 대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작게 내가 집안에서 이런 원리를 같이 아이들이 코딩 작업을 해서 하는 식으로 식물을 키우는 그런 다양한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과학이 접목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예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접근은 하지는 못하는 게 있어서 현장 전문가로서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보급이 되고 이런 게 좀 지원이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식습관이라든가 그런 안에 있는 스마트 정원을 이용해서 조금 다양한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희정 복지원회사님께서는 식물의 어떤 녹색은 어떤 마음의 안정을 주기도 하고 친환경적 어떤 태도 형성이라든지 학업 관련한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준다라고 말씀하셨고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 식물을 수직정원화시켜서 우리 학생들의 식물에 대한 친숙도를 높여줄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좋은 사업이다 하지만 예산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면 정말 좋은 어떤 다양한 어떤 학습의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약간의 그런 요구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명원 경기도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말씀 토론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건설교통위원장 김명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녹시율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녹색이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느냐, 그 녹시율이 많이 많으면, 그러니까 녹색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경우하고 학교 학생들도 그 콘크리트 회색이 많이 보이는
이런 학교하고 학생들의 그 공동체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녹색이 많이 보이는 학교는 같이 협동하고 서로 배려하고 뭐 이런 그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시멘트 색깔, 회색이 많이 보이는 학교 학생들은 좀 거칠고 이 화합이 잘 안 되고 갈등이 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에 그 전문 박사님들 그 얘기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산림청은 2020년 스마트 가든 실내 정원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서 우선 300여 곳에 90억 예산을 투입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 가든은 이제 박스 형태로 조성되는 큐브형과 회의실, 휴게실 등 벽면을 활용하는 벽면형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산림청의 스마트 가든은 생활 SOC 및 산업단지 대개조 협업 사업 일환으로 실내 유휴 공간에 이런 쉼터와 근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전국이 이제는 정원, 수직 정원, 스마트 가든 그리고 도시농업 등 생활 속의 온해를 통해서 국민들의 정서 안정은 물론 경제적, 심리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잡아가고 있는 지금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미 2005년도에 경기 농림재단을 출범시켜서 국내 최초로 그 경기 정원 박람회라든지 경기 조경 가든 대학 등 그 온해 조경 정원 뭐 이런 부분들을 아우르는 그 조직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도시농업이나 도시조경, 생활원해 등 선도하여 왔지만, 지금은 이런 기능이 각 지자체로 이전이 되고 조직이 그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상태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이런 명칭이 바뀌면서 농수산물의 유통 및 농업, 농촌 문제를 더 그 중앙에 다루는 기능이 강화돼서 지금 그 정원 문화 확산이라든지 환경, 도시농업, 생활 원해 이런을 맡는 그 전담 조직이 오히려 필요한데 그런 조직이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빠른 시일 내에 그 환경과 심리적 안정, 일자리 등 그 생활 농업이나 생활 원해, 스마트 가든, 수직 정원 등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과 예산이 있어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기연구원의 작년 5월 연구 보고서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원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원은 개인 영역으로 이렇게 왔는데, 최근에는 공동체 정원이나 마을 정원 이런 공익적인 부분도 강조되는 공공의 정원을 갖고 나가는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경기 농식품유통진흥원의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농식품의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이 업무뿐만 아니라 그 내에 도시 농업이나 스마트 가든 정원 이런 부분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의 이런 조직들이 그 구성이 돼서 이 지금 추세의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그 도시 농업이나 생활원에 그 수직정원, 스마트 가든 등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동시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조례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그 조례 개정이나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법 정비와 예산 확보를 통해서 시민과 도민을 위한 행정 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관련 상임위 부서와 또 교육위원회 함께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 제정이나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님 정말 중요하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명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한 걸 좀 요약을 하면 경기도에서는 2005년 경기농림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도시농업이라든지 도시조경이라든지 생활원회 등을 이렇게 선두해 왔었죠. 근데 지금은 이 부분들이 약간의 중요한 부분들이 좀 퇴화되고 농업 농촌 문제를 더 중요하게 다루는 기능만 강화되어서 가장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었고, 중간 지원 조직인 플랫폼 시민정원사와 도시농업의 마스터 가드너 등의 활동의 장으로서 각 지역별 협의체를 묶는 경기도 협의체가 이렇게 잘 형성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유통 분야의 플랫폼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우리가 토론을 들었고요. 이상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마치고 우리가 여기 지금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의 상호 토론 및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먼저 20분씩 주제 발표를 하셨고 10분씩 토론을 하셨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 내지는 좀 더 앞으로 이런 주제가 활발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 박공영 박사님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한마디씩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야 되죠. 어쨌든 오늘 이렇게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오늘 이렇게 학교 스마트 가든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토론을 했는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진행을 할 거냐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도 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김명원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전담 조직이 사실은 지금 없는 경기도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확보 다시 하느냐 이 문제가 이렇게 그 큰 관건이 아니겠느냐. 물론 시민정원사도 있습니다만은 시민정원사를 관리하던 팀 자체가 다른 그 업무로 이전됨으로써 그런 그 자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시급하게 좀 이렇게 정리되고 재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신혜 우리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런 원예 식물 교육을 이제 기존에 그냥 이제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지금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정규 교과들과 좀 연결을 해서 좀 제대로 된 융합교육 형태로 좀 시도를 해보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뭔가 이런 새로운 교육들을 시도해 볼 때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또 현재 예산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함을 이제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 교육이 조금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이제 그 현장 전문가로 배출되어 있는 또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이런 어떤 식물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감들이 굉장히 이제 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양성해 놓은 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교육들을 제공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정명일 박사님 한마디 해주시죠. 정명일 박사님. 이쪽에 있습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토론자께서 말씀하시는데 잠깐 코멘트는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경기도 산림연구소 김용훈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들, 적용은 어디에다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요. 적용은 여건에 따라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개발된 기술들이 이미 국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옥상의 정원이나 교육용 정원이나 교육용 텃밭 이런 게 모델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요. 그것들이 일부 학교에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예산적으로 뒷받침해서 그걸 현장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문제가 아마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교실 내에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다양한 공유 공간에 지원하는 방법 모델들이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농서남북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농서남북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원예 치료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원예 활동에 관련된 것, 도시농업에 관련된 것, 정원에 관련된 자료들이 개발된 연구자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책자로 되어 있고요. PDF 파일로 다운받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 공간에서 어디서나 그걸 다운받아서 적용하시면 그런 기술들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관리 방법에 대해서 문제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 벽면 그린홀 같은 경우는 학교 공간에서 하는 것들이 학생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임차형 제도를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임차형은 적용하는 그런 비용이 적게 들면서 실제 그 업체에서 그걸 수거해서 방학 동안에 관리한 다음에 다시 개학이 되면은 그쪽에 다시 설치하기 때문에 좀 더 쉽지 않을까. 그 다음에 평상시 관리는 아까 시민정원사도 잘 정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가드너 아까 말씀하신 마스터 가드너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 마스터 가드너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농업 관리사 뭐 이런 것들 제도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서 현장에서 이용할 건가 이런 것들은 현장에 좀 문제고 각 시군에 처해 있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거기서 관심 있는 만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이 포켓형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한데 그런 기술들도 다양히 있다 얘기 들으시고, 스마트팜 도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어 있고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뭐 그냥 인터넷 같은 것만 조회해도 스마트팜에 대한 것들을 쉽게 설치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여기에 투자할 어떠한 재원과 그 다음에 그것들을 끌어갈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것들은 경기도가 선도도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출발을 하셔야만
다른 시도 좀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요즘 서울시가 조금 뜸한 것 같아요. 이럴 때 경기도에서 좀 치고 나가 주시면은 조금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주제 발표를 해주신 세 분의 박사님들과 토론을 해주신 세 분의 토론자들의 이렇게 결론을 제가 이렇게 유추하자면 공통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공통적인 요구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접목을 해보면 환경과 학교, 그다음에 도시농업, 생활원회 이런 모든 수직 정원, 그다음에 스마트 가든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확산 속에서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도 스마트 가든 정원 도입을 통한 학교 환경이나 학습 효과 개선을 위해 이제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어떤 적극적인 법 정비와 예산 확보를 통해서 시민과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의 요구 내지는 걱정, 바람 이런 부분들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2021년 상반기 경기교육정책 토론회 스마트 정원 도입을 통한 학교 환경 및 학습 효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온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